자, 제가 영상에서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죠?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손절하지 말아라. 그걸 어떻게든 살려보는 방식으로 애초에 좀 종목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또 관리도 해 나가면서 그렇게 주식을 하셔라. 그런 게 바로 리스크 관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관리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처럼 돈이 얼마 없거나 시간이 얼마 없는 사람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당장 제가 매수 노하우 5가지 영상 올린 거에도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죠. 보세요. 맞는 말이긴 한데 시간과 돈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저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임. 그러니까 이거 하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하기 싫다. 나 돈 얼마 없잖아. 나 같은 사람이 저거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바로 다른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죠. 어떤 거에 머리가 돌아가느냐, 이거 오늘 어니스타 주식 비드업 채널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종목이죠. 현대차 인도 IPO? 와, 이거 직접적으로 관련 있어? 여기저기서 다 좋대. 야, 그럼 나도 이거 해볼까? 이거 지금 그렇게 어려운 상황도 아니네. 14,000원 여기 돌파됐고 확실하게 거래량 실렸고 15,000원까지만 먹어보자. 16,000원까지만 먹어보자. 하다못해 20,000원까지도 운 좋으면 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이런 주식들은 강하게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으므로 다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도 줘. 그리고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 떨어지더라도 여기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대충 12,000원이라던가 11,000원 어딘가에서 손절을 하면 그러면은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나마 지금 제가 말하는 대로 얼마까지 먹어야지, 얼마에 손절해야지 이런 생각이라도 하고 이거를 잘 지켜나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 손절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조금 먹으면 성에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크게 노리는 선택들까지 많이 합니다. 주식이 점점 전략과 전술이 없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네, 돈이 없고 시간이 없다라는 그 마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조바심, 그런 생각들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건 좀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그래도 좀 주식 짬밥 먹은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순환을 빨리 돌릴 거야. 빨리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하면서 매매 회전율을 높여서, 그래서 나는 수익을 극대화시킬 거야. 이게 소위 말하는 단타 스캘핑을 통한 부의 증식이죠. 주식 성공을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는 뭐냐? 돈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만약에 나도 한 10억 정도 있고 100억 정도 있으면 느긋하게 투자할 수 있어. 우량주 잡아가지고 할 수 있고, 하다못해 그냥 배당주 사가지고 배당만 먹어도 몇 억씩 수익이 날 거 아니야. 나도 그런 거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돈 없잖아. 시간 없잖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야 되잖아 라는 생각에 점점 단타로 갑니다. 여기서 줄 이런 식으로 걷죠. 이런 식으로 그어서 여기서 내가 사고 팔고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겠다, 이런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여기 떨어지면 14,000원 정도만 가도 나는 손절하겠다. 이게 많은 분들이 하는 형태는 다르지만 비슷하게 요약이 되는 게 뭐냐면, 손절가 잡고 그 안에서 단타를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한 1,000만 원이 있다. 그럼 1,000만 원으로 여기서 사고 팔고를 하는 거죠. 때로는 미수신용까지 써가지고 그 이상의 금액을 사고 그 이상의 금액으로 팔아서 수익을 내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 많은 자금이 회전이 되면서 수익금으로 찍히고, 때로는 손실도 그만큼 찍히지만 어쨌든 많은 돈이 돌기 때문에 빨리빨리 부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투자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부를 빨리 증식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빨리빨리 큰 금액을 잃었다 벌었다 하는 거에 점점 익숙해지는,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그 부작용이 있는 모습으로 빠르게 달려간다는 거죠. 사실 그릇이 커진다는 거, 주식을 잘한다는 거는 점점 큰 금액이 오가는 것에 익숙해지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문제는 수익이 올라가야 돼요. 수익이 올라가야 그게 다 의미가 있는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수익과 무관하게 돈이 빠르게 도는 거에만 익숙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 주식이 잘 되든 못 되든 시간이 한참 흘러서 6개월,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도 이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단타를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해서 성공하면 나중에는 나 이런 거 안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라는 말이 참 무서워요.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는 대로 여기에 익숙해져서 이 주식을 끊기가 어렵고, 왜냐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제가 말했던 대로 조금 더 저평가된 주식을 산다던가, 아니면 이 주식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뭐 조금 더 눌린 그런 파동을 보면서 이 안에서 여유 있게 손절 안 하면서 여유 있게 매매를 만들어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그런 주식들은 할 수가 없게 돼요. 왜? 돈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이 얘기 정말 제가 여러 번 하는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가 그 마음속에 치트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주식에 시간을 쓸 바에는 잘라내고 다른 종목으로 갈 거야. 더 큰 기회를 보러 갈 거야. 이거 뭐 현대차 테마 죽었어? 그러면은 대왕고래 테마 다시 뜨는 걸로 갈 거야. 그런 식의 사고만 계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은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났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돈도 없고 여전히 시간에 쫓기는 그런 투자자로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최악은 뭐냐면 나이가 먹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주식이란 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투자를 하다가 삐끗삐끗 해가지고 나이를 한두 살 먹고 그러잖아요. 두세 살 먹고 5살, 6살, 10살 이렇게 먹잖아요. 지금 현재의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열정까지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에 짓눌리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벌어놓은 게 없어.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주식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돈 많잖아요? 시간 많잖아요? 그러면 역설적이게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타 치면서 빠르게 주식하는 거, 그러면서 수익 크게 내는 거, 그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투자금이 10억이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전체 투자금에서 100분의 1을 떼서 단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이에요. 10억에 100분의 1만 떼서 티도 안 나는 돈을 떼서 1000만 원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런 원하는 투자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성에 안 찰 수 있어요. 그냥 여기서 바로 사가지고 바로 수익 내는 거, 이런 거 계속 도전해도 됩니다. 안 되면 손절? 그거 해도 돼요. 손절 라인 잡고 주식하는 것까지도 심지어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나머지 내 9억 9천만 원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거 다 만회하고도 남게 해줄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요? 나 지금 돈 100만 원밖에 없는데, 5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돈 얼마 없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큰 손들이 그냥 재미삼아서 하는 투자들, 거기에 달려드는 거예요. 이런 거에 달려들고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사고 파는 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뇌가 천천히 관리하는 것을 그냥 점점 거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이런 파동 안에서 여기서 만약에 단타를 칠라 그랬으면 정말 수없이 단타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낼 수 있어요. 지금 저점 대비 고점은 거의 2배가 올랐기 때문에 매매 회전을 올리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단타를 안 치고 조금만 더 여유 있게, 내가 비록 지금은 돈이 없지만 한번 좀 제대로 키워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관리해 가면서 이 주식을 홀딩하고 그런 마음을 먹었던 분이라면 이 주식이 결코 이걸로 만족하는 그런 상태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관리하면서 홀딩하고 비중 늘려가고 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함부로 손절하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한 사람은 너무너무 이상적인 얘기인 거 제가 알지만, 이거 모두가 할 수 없다는 거 알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기회를 잡을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돈이 없다, 그 이유로 투자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게 못 잡는 거는 그냥 둘째 문제고, 그 안에서 손절로 계좌가 녹아요. 그냥 녹아도 상관없는 거야. 그냥 돈이 없으니까 계좌가 녹아도 상관없어. 깡통 한 10번 차면 어때? 이런 마음으로 그냥 그거 계속 하는 건데, 깡통 10번 차면서 시간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그게 무슨 소양이냐는 거죠. 이 주식이 뭐 그냥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 그런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면은 이렇게 크게 대세 하락하는 그런 종목에서 어떤 특정 무언가를 보고 달려든 사람은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진 주식이고, 누구의 논리대로면은 추세 하락 중인 종목이므로 건드려도 안 되는 그런 종목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돈이 없으므로 이런 걸 사가지고 그냥 존버하면 된다, 10배 가는 10배거 종목 노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샀는데 10년이 지나도록 10배는 커녕 뭐 반토막에 반에 반토막에 그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떨어지는 상황에서 관리를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물량을 그냥 손절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낼 수 있어야 되고,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그냥 우와 나 그냥 목표 주가 왔으니까는 익절, 이게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거를 일종의 자기의 행동 패턴으로 삼아서 계속 연습하고 도전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 이런 비슷한 성공이라도 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종목을 잡아서 처음부터 매수해서 매도할 때까지 10배 간 종목을 여태까지 잡아본 적이 없거든요. 주식 처음 시작한 거 2007년이에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그냥 만으로 따져봐도 17년일 거예요 아마. 17년 동안 주식하면서 내가 처음 사서 완전 매도하는 때까지 10배 이상 오른 종목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가 루저냐, 그렇게 해서 주식으로 돈을 못 벌었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안 가도 본인이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 작은 파동 안에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을 해낼 수 있으면 내 주식이 10배 같냐 100배 같냐 이런 거 정말 중요하지 않아져요. 내가 능동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가고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이 없고 시간이 없으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고 시간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그냥 뭐 주식 되면 되고 말면 말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하셔야 됩니다.
느낌대로 하세요. 느낌대로 하시고 돈 좀 잃은 다음에 반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돈 다시 많이 벌면 되죠. 돈이 많았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소득권의 직업을 갖고 있다던가 부모가 물려준 자산이 너무 많아서 건물에서만 뭐 몇천만 원씩 매달 임대 수익이 난다던가 뭐 그런 분일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근데 안 그러잖아요. 주식 공부하는 분들 그런 분들 아니잖아요. 다 돈 없고 시간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조급한 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가면 안 되고요. 제가 말했던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장착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들은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정말 기본이고, 이거는 저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정답에 가까워요. 정답에 가까운 툴을 가지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만들어지는 것 뿐이에요. 때로는 저한테 이런 말 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 아는 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정말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비슷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이 정도면 알아들었겠지 싶은 것들도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못 알아듣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못 알아듣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잘못된 걸 계속 강조해요. 무슨 추세 상승 중인 것만 주식하래. 아닌 거는 거들떠도 보지 말래. 그런 게 어디 있겠냐고요. 주식은 그럴 수가 없어요. 추세가 상승하는 걸로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하락을 해버리면 하락하는 건데, 그러면은 남는 건 손절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대응밖에 없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걸 잘 대응해서 이런 거를 잘 먹어내고, 반대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손실도 잘 방어해내는 그런 게 주식인데, 결과적으로 떨어졌으니까는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올랐으니까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식 선생님이라고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솔직히 너무 화가 나는데, 이게 이제 주식 문화가 그렇게 되어버려 있으니까 본인들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그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돈도 시간도 한정적이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오늘 얘기를 듣고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바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